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시험이죠. 12월 4일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께 그 독해에 관한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아주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들으시고요.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독해 1부분 어떤 핵심 공략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독해 1부분 자리를 파악하라입니다. 독해 1부분은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그 HSK 5급 공부를 어떤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선생님들에게 독해 1부분은 호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호응이란 무엇입니까? 호응이라는 것은 바로 짝꿍이고요. 짝꿍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수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어느 단어와 짝꿍이 될까요? 바로 주어 혹은 목적어. 만약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면 바로 무엇과? 동사와 이렇게 짝꿍이 되겠죠? 너무 단순하죠? 바로 이러한 호응 관계, 짝꿍 관계를 제대로 찾으신다면 이 단어는 얘다랑 짝꿍이니까 이렇게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캐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자리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자, 중국어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 주술목인데요. 자, 이 빈칸이 수로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빈칸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가 알려줄까요? 바로 빈칸 옆에 있는 단어들이 이 빈칸의 정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보시면 자, 부서, 수러, 동태조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수러, 특히 동사 수러 같은 경우 이 앞쪽에 뭐가 오나요?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을 우리는 부서어라고 근데 중국에서는 상어라고 하죠. 바로 상어들이 동사 앞에 위치가 됩니다. 상어로서는 뭐가 있어요? 부사, 조동사, 그리고 구조조사 더 꾸미는 말, 혹은 계사나 전치사고 뭐 이런 애들이 오겠죠. 이런 애들을 바로 부사어로 하고요. 만약에 빈칸 앞쪽에 부사, 조동사, 더 혹은 계사구가 보인다면 빈칸이 동사로구나. 그러면 누구와의 호응관계? 주어나 목적어와의 호응관계를 따져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사 뒤쪽에 어떤 애들이 와서 동태조사, 바로 동태조사 하면 시제를 나타내는 말들 바로 무엇입니까? 러, 저, 고. 그렇죠. 요런 애들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칸 다음에 러, 저, 고가 있다면 빈칸은 무엇이다? 동사로구나. 자, 그럼 누구와의 짝꿍관계? 주어와 목적어와의 짝꿍관계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반면에 명사가 즉 목적어나 주어 자리가 빈자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명사 앞에는 무엇이 오게 되나요? 자, 밑에 보세요. 수량사 혹은 구조조사 더 이런 애들이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정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빈칸 앞쪽에 수량사가 있다면 혹은 구조조사 더가 있다면 그러면 이 자리는 무엇이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겠고요. 명사는 문장 속에 무엇을요? 주어나 혹은 목적어를 담당하니까 이제는 누구와? 수어와의 연관관계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선 빈칸을 보세요. 빈칸 앞에 뭐가 있나요? 구조조사 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다음은 무엇이 옵니까? 명사가 옵니다. 자, 명사라는 여기서는 봤더니 맨 앞에 있는 명사니까 바로 주어가 될 테고요. 그럼 누구와의 연관관계? 수어와의 연관관계로서 답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뒤에 수어 봤더니 요지요, 유구하다라는 수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랑 짝꿍이 되는 주어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我想, 샹은 품사가 무엇입니까? 조동사죠. 조동사 자리 뒷자리니까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수어 자리입니다. 동사 자리. 자, 그렇다면 주어나 목적어와의 연관관계인데요.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그러면 얘는 너무 나는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나는 뭐 공부도 하고 싶고 너무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뭘 보셔야 돼요? 목적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봤더니 이거 房子 바로 집이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집을 어떻게 할지 집과 연관성이 있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저는 샹 뭐 하고 싶어요? 만만 천천히 찔레. 자, 이런 애들은 다 무엇입니까? 동작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말 부사, 부서어들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천천히 찔레 쌓고 싶다. 여기 쌓고 싶다. 죄송해요. 얘가 부사어고 얘가 동사네요. 그러면 쌓고 싶다라는 동사 뒷자리니까 무엇의 자리입니까? 바로 목적어. 그러면 쌓는다랑 짝꿍이 되는 목적어 명사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리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만 안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전체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휘를 암기하는 거겠죠. 우리 5급 필수어휘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가지입니까? 1300개예요. 간혹 2500개라고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4급에 1200개 더하기 5급에 1300개 더해서 그래서 2500개라는 거고요. 이게 당신들이 그 준비할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중국 한반쪽에서 제시한 단어는 바로 5급 1300개의 필수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알아야지 아무리 이 자리에 명사가 오겠다, 술은 이거겠다 라고 캐치를 아무리 했어도 단어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없다? 답을 찾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우선 한번 단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플러스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경우 구조조사 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엔 무엇이 온다? 명사가 온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맨 앞에 오는 명사이므로 이 문장이 무엇이 된다? 주어가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주어의 수로가 무엇이었어요? 여우지어. 여우지어는 유구하다, 오래되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 저는 이 여우를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음절로 말하길 좋아하는데 이거의 의미 전혀 다르게, 이거의 의미 전혀 다르게 이렇지 않죠. 그죠? 얘 의미 조금, 얘 의미 조금 더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대충 전체 의미를 삼으셔도 매관시 괜찮습니다. 자, 이 지오자는 아마 3급부터 HSK 3부 수준 때부터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던 혹은 배웠던 그 단어가 될 거예요. Long time no see 뭐라 그러죠? 好久不见. 아주 오랜만입니다 할 때 그 지오죠. 바로 시간이 오래다가 되겠죠. 자, 그럼 중국의 이 명사는 아주 오래되었대요. 유구하다거든요. 자, 그럼 뭐가 오래되었을까요? 아무리 제가 알려드려도 이것들을 도금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미 답을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있는 리시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 역사가 유구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답을 찾는 이유는요. 난이도가 낮은 단어 전생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 몰랐다면 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시험에 빈출되는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로지, 논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요. 정답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많이들 이 단어는 평생 나랑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난 얘를 암기할 수가 없어. 해서 계속 회피 외면을 외려버리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정답이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암기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단어로 자주 출제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한 번쯤은 암기해 볼만 하겠죠. 그렇죠? 암기는 쓰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독해 1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읽고 그냥 무슨 의미구나 이 정도 마시면 되는 거예요.繁荣 번영하다, 사회 문화가 번영하다 할 때 繁荣 쓰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마오뚜는 바로 모순 갈등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뭐가 오래될까요? 历史 역사가 오래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想 조동사 다음에 빈칸이기 때문에 동사가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뭐였나요? 하나의 房子 집이었죠. 자, 그럼 나는 집 한 채를 뭐 하고 싶을까요? A 讽刺 B. 强调, 그 다음에 预定, 그 다음에 挑战. 요거는 정답률이 방금 첫 번째 문제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모두 약간씩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어를 도금할 줄 아는 친구라면 혹은 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여러분 집과 관련된 동사는 뭐밖에 없어요? 预定, 예약하다 라는 이거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어요. A에 있는 이 强调는 讽刺는 무슨 뜻? 풍자하고 비꼬다입니다. 讽刺는 풍자하고 비꼬다여서 뒤에 사람이 올 테고요. 强调는 강조하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重点, 핵심 포인트 같은 거 부각시키다 할 때 강조라는 비를 쓰죠. 마지막에 挑战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다라는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预定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我想要, 我们要,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만만 천천히 찔레이 쌓아야 됩니다. 찔레이는 누적하고 쌓다라는 동사로서 이 가운데 뭐를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A. 目标, 목표를 쌓나요? 规则, 규칙을 쌓나요? 现象, 현상을 쌓나요? 마지막 经验, 경험을 쌓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D. 자, 제가 여기다 이제 1300개 필수 어휘라고 이제 써놓았는데요. 1300개 필수 어휘 중에서도요. 이 독해 1부분에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독해 1부분에 A, B, C, D에 포진되어 있는 그 제시 단어들입니다. 제가 총 HSK, 그 신 HS가 시작된 첫 번째 시험부터 이번 달 시험까지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봤던 단어나 지금에 나오는 단어가, 출제 단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스토리적인 면에서의
난이성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하지만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그런 난이도라든지 변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때 나왔던 단어 지금도 나오고 그 얘기는 이 출제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도 있는 단어들은 어떤 한정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 두세 회 정도 그 단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놓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참가하는 그 시험에서도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독해 1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어느 부분, 본문 지문보다는 보기 단어들, ABC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어 자체만의 암기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지 간단하긴 했지만 역사가 유구하다 이런 식으로 짝꿍되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모든 단어들 특히 ABC 나오는 그 1300개의 단어 가운데 ABC 나오는 단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출제 경향은 또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생김새가 비슷한 어휘들. 요새 들어서 시험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 단어들을 이제 많이들 이제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확 올라가겠죠. 그들은 우리를 팍팍팍 떨어뜨리려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합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단어를 좀 어렵게 배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단어들 냅니다. 근데 비슷한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자 자체의 생김새가 비슷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한자를 해석했을 때 해석상 예를 들어서 대비와 대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단어들을 시험에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를 반드시 해두셔야겠어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人们 사람들이 通过 뭘 통해서 付出各种代价来 자, 通过什么什么来 그래서 라이는 뭐뭐로써라는 방식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통하는 것으로써 각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써가 되겠죠. 자, 각종의 대가를 치러서 환취는 바꿔옵니다. 무엇을? 금전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라는 거는 얘와 얘가 병렬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각종 노력을 기울여 뭐 예를 들어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자지 않는 그 노력을 기울여 돈과 그리고 무엇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취, 바꾸다라는 동사 짝꿍이 되는 목적어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리고요, 금전과 같은 동등 레벨의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요, 地区일까요? 地点일까요? 地位일까요? 座位일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은요, 중국어로 읽으면 뭐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렇죠. 그래서 한번 도금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도금해 보세요. 地区 하면 지구. 지구란 얘기는 지역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띠디에는 지점이란 얘기는 장소겠고요. 그 다음에 띠웨, 지위, 자리, 역할이란 뜻이죠. 마지막 座位 하면 좌석, 자리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꿔오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지위겠죠.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의 지위. 그렇죠. 이렇게 도금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뭘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한 애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다음으로 의미가 비슷한 어휘들이 또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他们 그들은 모두 58번 했습니다. 不相信 믿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58번 했대요. A 表示 표시했다. B 表达 나타냈다. 그 다음에 C 주장했다. D 控制 통제 제어했다. 통제 제어라는 控制를 제외하고 왠지 表示 표시도 맞는 것 같고 表达 나타내다도 맞는 것 같고 마지막 주장했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HSK 5급을 준비하실 때에는 뭔가 좀 세심하게 좀 예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낱낱게 사전적인 의미를 암기하셨다가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뭔가 예민하게 세포 속으로 쏙쏙 집어넣는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벼실은요. 이 실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시죠? 제가 이제 특강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건 바로 사람의 얼굴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은 요만하면 돼요. 눈이. 그치? 근데 얘는 눈이 요만하죠. 왜요? 나는 지금 보고 있어. 라는 본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한 표시예요. 그래서 벼실가 바로 표시하고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를? 구체적인 감정을. 예를 들어 벼실 많이 만족을 표시한다. 벼실 동의를 표현한다. 뭐 반대로 벼실不同意 반대를 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는 구체적인 감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不相信 믿지 않아. 구체적인 내 생각,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요. 表达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의 것들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表达看法 견해 생각을 表达意见 의견을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적인 면에서의 견해 생각을 표시할 때는
表达를 쓰고요. 구체적인 낱낱개의 감정들, 만족감, 뭐 반대, 기쁨 이런 것들을 표시한 데는 表示를 쓰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주장은 무엇입니까? 왠지 곧 될 것 같잖아요. 그들은 모두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 이 주장은요. 구체적인 의견이에요. 여기는 덩어리적인 견해 의견이었죠, 여러분. 근데 얘는요. 낱낱개의 구체적인 의견이에요. 주장했다는. 예를 들어서 영교시 철폐를 주장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인데 그럼 너의 구체적 의견이 뭐냐? 라는 구체적 의견을 표시할 때는 주장, 구체적인 감정을 표출해 줄 때는 表示, 그 다음에 큰 덩어리에서의 그런 견해, 의견을 표시할 때는 表达를 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암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어 해석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지난달 11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5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평상시에는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그 페이지 있죠? 기억나세요? 이 페이지의 문제들 A, B, C, D가 어때요? 거의 연관성이 없죠. 그냥 낱낱개 단어들의 도금이라든지 의미만 안다면 답이 땅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거의 모든 문제 유형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한국 학생들이 너무 잘 맞아. 합격 장수가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 2가지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김새가 비슷한 한자들, 두 번째는 의미 자체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함정에 쏙 빠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대할 때에는 정말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때 세포 속에 쏙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암기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독해 1부분의 풀이 공략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리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이 자리에는 누가 올 것이며 어떤 단어가 짝꿍이 되는지, 그래서 호응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고요. 호응되는 자리만 찾는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단어 공부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독해 1부분의 보기 단어는 8년 전 출제자나 지금 출제자나 내는 수준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주 진출되는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으므로 그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낱낱개 단어만은 부족했어요. 얘랑 역사는 유구하다. 이런 식으로 같이 짝꿍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새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짝꿍으로 암기하는데 생김새나 의미적인 면에서의 그런 디테일함을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래도 짝꿍 져서 한 덩이씩 그렇게 무리지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실 한국 학생들이 그냥 사전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혼자 그걸 느껴내기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전적 해석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멘토를 뭐 학원 선생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동영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국인 친구일 수도 있겠고 그냥 단순하게 난 사전 암기했어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구체적인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을 찾아서 아니면 그런 어떤 도구를 찾으셔서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로는 독해 1부분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 설명드렸고요. 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한번 맛보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예요. 이게 한 지문인데, 그러니까 한 문제 끊어가지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开着灯, 등을 켠 채로 睡觉, 잠을 자면 부단 단지 뭐뭐일 뿐 아니라 而且 게다가 또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자리는 浪费라는 동사 다음 빈자리입니다. 그렇다면 1번 자리는요, 목적어가 오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浪费什么呢?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등 끼고 자는 것은 뭘 낭비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A. 精力, 에너지. B. 成分, 성분. 그 다음에 C. 资金, 자금. 마지막 能源, 에너지. 여러분 뭘 낭비하는 거예요? A에는 에너지나 D에는 에너지 둘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D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저 찡리는요, 이거 잘못해서 또 정력이를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찡리 같은 경우에는 찡신, 정신과 딜이 체력을 합친 말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바로 그 뭐 신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의 에너지, 그냥 에너지가 충만해, 가득해 할 때 그때 쓰이는 명사 에너지가 바로 이 찡리이고요. 마지막인 넉리에는 능력의 근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수력 발전 에너지 이러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근원들, 이런 에너지를 넉리라 합니다. 그래서 등을 켜고 잔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浪费 하는 거겠죠. 그래서 浪费能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연결해서 볼게요. 开着灯睡觉, 등을 켠 채로 잠을 자면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게다가 会降低 짱이 떨어질 강띠 낮을 저, 그래서 낮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낮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부분 갈게요.
짜下 둘이 짝꿍이죠. 별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까지 끊어볼 것이냐라는 힌트가 되어주는 구조인데요. 바로 짜이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상중하 전후대거입니다. 뭐뭐 상에서 뭐뭐하는 중에 뭐뭐 하에서 그리고 뭐뭐 하기 전에 그 다음 뭐뭐한 후에 뭐뭐한 때 다 알아보이시겠죠? 상중하 전후 때. 한 번쯤 입으로 내가 읽어보세요. 상중하 전후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상해, 뭐뭐 중에, 뭐뭐 하에 이런 식으로 짝꿍이 됩니다. 일단 특히나 이 시아 같은 경우는 조건이죠. 뭐뭐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가 되겠어요. 자, 어떤 하에서? 헤이안더 어두운 환경 하에서 잠을 자는 것은 실입니다. 사람들이 짜이 또 났네요. 종 뭐뭐하는 중에 진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입원한 생활 규율 규칙입니다. 여러분 구조조사 더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바로 명사가 오는 것이죠. 지금 바로 더 다음 명사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더 앞에 있는 말은 무엇이죠? 바로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정어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요지는 무엇이죠? 바로 이 명사인 생활 규율 규칙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생활 규칙일까요? A.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규율. 너무 괜찮죠? 얘가 정답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자연스럽게 개발된 칼파하면 방금 전에 에너지를 개발하다 혹은 뭐 시장을 개척했다, 개발했다 이럴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 칼파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制造는요 제조하다인데 制造 같은 경우에는产品, 상품, 물건들을 제조하고 만들다 할 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생활 규율 규칙과는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정리는요 얘는 쓰기 단어로도 나왔던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많은 학생들이 정리를 도금해보니까 성립이니까 가설을 성립했다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정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설립되지 않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구어지야 국가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공스 회사를 설립하고 세우다 할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죠.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또 뭐랑 어울리지 않습니까? 생활교육 규칙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암기해놓지 않았다면 왠지 얘도 맞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성립된 생활규율이다. 이래도 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 뚜이부치 미안하지만 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된이라는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자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한 규칙, 규율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如果 만약에 破坏 요것도 요새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破坏 파괴하다, 훼손하다, 망가뜨리다. 뭐를 파괴하고 이러한 규율을 깨고서 저녁에 开着灯 등을 켠 채로 睡觉 잠을 자거나 혹은 낮에 在 어디에서 强烈的阳光下 강렬한 빛 아래에서 睡觉 잠을 잔다면 그럼 모두会말 수 있다. 使人 사람으로 하여금 产生 일으킵니다. 일종의 빛 스트레스를 일으키고요.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독해 일부분은 빈칸 앞뒤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볼게요. 빛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호의 말 수 있다. 각종 질병. 자, 호의 다음에 빈칸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올까요? 바로 동사가 오겠죠. 동사가 온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목적어를 봤더니 각종 질병이 나왔습니다. 지는 많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뭘 아세요? 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해도 매관시 괜찮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종 질병을 어떻게 할까요? 导致 야기하다. 요번 시험에 나왔어요. 요번 시험 11월 달 시험에 나왔어요. 장난 아니죠. 요 导致 같은 경우는 정말 매달 나오는 애예요. 그리고 얘랑 짝꿍이 되면 바로 얘가 뭐냐면 造成 있어요. 造成. 얘도 주의해야 될 단어예요. 造成.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 이런 게 있잖아. 면학 분위기 조성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한국어로는 왠지 造成이 좋은 말 같지만 导致와 함께 뒤에 반드시 꼭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하다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导致 야기하다, 초래하다 어떤 결과? 부정적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 导致 그리고 造成 어때요? 안 좋은 결과잖아요. 각종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传染 선생님 병을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내 안에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낮에 잠을 자거나 등을 환하게 켠 채로 자니까 내 안에 없었던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다, 만들다라는 导致가 맞는 거지. 이 传染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질병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펼쳐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配合는 협력, 호응하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 实现, 실현하다, 꿈,
아니면 뭐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다 할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实现입니다. 지금 이제 몇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정답되는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또 아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도입에서 말씀드렸듯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답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단어들도 시험에 자주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곧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함께 적어드린 단어들까지도 함께 잘 정리하셨다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몇몇 가지 꿀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친구들이 하루 이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시험을 어떻게 마무리되냐고 많이도 물어봐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드리는 대답은 질문이 아니겠죠? 대답은 새로운 거 풀려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던 것들 가운데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시험장에 가면요. 내가 평소 맞췄던 문제는 또 맞춰요. 근데 내가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췄던 문제들도 물론 옆에 주변 단어를 남겨도 좋겠지만 틀렸던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해 두신다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쓰면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암기하시는 것이 청취, 독해, 쓰기 모든 면에 있어서 유용하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모두들 잘 봤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잔소리같이 장황하게 늘어나는데 모두들 제 기를 받으셔서 이런 힘차게 시험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 합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짜이찐!